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부족합니다. 목격자도 없습니다. 자백도 없습니다. 정황만 있습니다. 이럴 때 판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유경. 죄가 의심스러울 때는 가볍게 하라. 의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 글자 안에는 사람이 갈림길에 서서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상태를 의라했습니다. 판관이 의심스러운 상태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인들은 말했습니다. 가볍게 하라. 확신 없이 칼을 들지 마라. 상서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이살 불고 영실유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죄 있는 사람을 놓치는 것이 낫다. 지금 들으셔도 놀라운 말입니다. 3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죄 있는 10사람을 잡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그렇다면 의심스럽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다사는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증거가 하나뿐일 때 한 가지 증거만으로 사람을 벌할 수 있는가? 하나의 증거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증언이 엇갈릴 때 목격자가 둘입니다.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한 명은 저렇게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가? 다사는 말했습니다. 증언이 엇갈리는 순간 이미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그럴 때는 가볍게 하라. 셋째,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일 때 이것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문을 받으면 사람은 무슨 말이든 합니다. 고통을 멈추게 하려고. 그래서 다사는 말했습니다. 고문 끝에 나온 자백은 의심해야 한다고. 그것만으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산이 기록한 것입니다. 한 마을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재물을 빼앗기고 주인이 다쳤습니다. 이웃에 사는 한 사내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전날 밤 그 집 근처에서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판관은 그 사내를 잡아들였습니다. 고문을 했습니다. 사내는 버텼습니다. 더 심하게 했습니다. 결국 사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자백한 내용이 실제 사건과 맞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재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들어간 문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사내는 현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판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백을 받았으니 끝이었습니다. 다사는 이것을 보며 손을 떨었을 겁니다. 자백이 있어도 그 자백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자백 하나로 사람의 목숨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판관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방 관아의 판관은 임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이면 떠납니다. 그 안에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미해결 사건은 자신의 치적에 흠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결론을 냈습니다. 의심스러워도 확신이 없어도 다사는 그 게으름을 가장 무서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칼을 든 살인자보다 게으른 판관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고. 그렇다면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사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현장을 다시 보라. 사건이 일어난 곳을 직접 가서 보라. 서류만 보지 말고. 둘째, 자백의 내용을 확인하라. 자백한 사람이 말한 내용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맞아야 자백입니다. 셋째, 다른 가능성을 찾아라.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범인일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끝까지 따져보라. 그래도 이 사람이 가장 의심스러울 때 비로소 판결을 내려라. 죄유경. 의심스러울 때는 가볍게. 이 원칙은 단순히 범인을 놓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라는 말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진실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성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전에 강을 건너지 마라. 그것이 3000년 전 성인들이 판관들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성인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봅니다. 죄인은 죄인이 돼 인간으로 대우하라. 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